빗줄기가 강남의 삭막한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내렸다. 김민주는 유리창 너머로 번개와 함께 번쩍이는 도시의 야경을 무심히 응시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그는 모든 것을 놓아버린 채 살아왔다. 한때 촉망받던 수의사였던 그는 이제 그저 허름한 아파트에서 딸 은별과 함께 숨죽이며 지내는 존재일 뿐이었다. 병원은 폐업했고 그의 열정은 차가운 심장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딸 은별만이 그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지만 아내의 부재가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그 빛조차도 때로는 희미하게 느껴졌다. 매일 밤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 찌푸려진 아내의 얼굴, 그리고 그가 막을 수 없었던 거대한 불길.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만약 그날 자신이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아바, 아직 안 주무세요. 작은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은별이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다. 민주는 서둘러 얼굴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우고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응, 잠깐 바람 좀 쐴 겸 나왔어. 은별이는 왜 안 자고? 아빠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이 안 와요. 은별은 장난스럽게 혀를 내밀었다. 민주는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딸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은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아가. 이제 조용히 잘 테니까 얼른 가서 자. 은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민주는 은별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언제쯤이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는 과거의 자신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활기 넘치고 동물을 사랑하던 수의사 김민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다. 민주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빗소리가 그의 마음속 소란을 조금이나마 잠재워 주기를 바라면서 골목길은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춰진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빗방울만이 아스팔트 위에서 격렬하게 춤추고 있었다. 그는 목적 없이 걷다가 저 멀리 희미하게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절박하게 들려왔다. 개 짖는 소리였다. 고통스럽고 절규하는 듯한 민준의 심장이 반응했다. 비록 수의사를 그만두었지만 동물을 향한 그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낡고 어두운 골목 끝, 쓰레기 더미 옆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작은 개 한 마리가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었다. 온몸에는 피가 낭자했고 털은 엉망진창으로 뭉쳐 있었다. 다리는 부러진 듯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고 한쪽 눈은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다.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폭행당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 작은 생명은 거의 의식이 없는 듯 미세하게 경련하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다. 그의 눈앞에 아내가 사고당하던 순간의 잔혹한 이미지가 겹쳐졌다.
그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렸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놓인 이 작은 생명은 아직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가 도울 수 있는 생명이었다. 이런 젠장.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개의 상태를 살폈다. 개의 몸에서는 미약하게나마 온기가 느껴졌지만 시간이 없었다.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의 전문적인 본능이 깨어났다. 과거의 고통과 무력감은 잠시 잊혀졌다. 오직 이 작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이 그를 지배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개를 품에 안았다. 개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그의 귓게 맴돌았다. 그는 우산을 팽개치고 빗속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살려야 한다. 이 작은 생명을. 그는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늦은 시간이라 문을 연 병원은 없었다.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집에는 최소한의 의료 도구가 남아 있었다. 자신이 직접 치료해야 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을 열었다. 은별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집 안은 고요했다. 그는 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곧장 구급상자를 찾아냈다. 과거의 기억이 마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수술복을 입고 메스를 든 자신의 모습,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 베어텨야 해. 조금만 더 버텨.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개의 상처를 소독하고 지혈했다. 뼈가 부러진 다리는 임시로 고정했다. 개의 몸에서는 끊임없이 열이 났고 상태는 위태로웠다. 민주는 밤새도록 개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 그의 손길은 능숙하고 침착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밤이 깊어질수록 개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다. 민주는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이 작은 생명의 운명은 신의 손에 달려있는 듯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제발 살아남아 달라고. 새벽녘. 기적이 일어났다. 개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미약하게나마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선으로 민준을 응시하는 개의 눈빛은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동시에 깊은 만족감이 피어올랐다. 그는 이 작은 생명을 살려냈다.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임을 느꼈다. 그는 개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개의 털은 빗물에 젖고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따뜻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민주는 이 작은 생명에게서 과거의 자신과 닮은 상처를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살아줘서 고맙다. 민주는 나직이 속삭였다. 그는 이 개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로 결정했다. 그의 삶에 다시 희망을 가져다줄 존재라는 의미에서 희망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민준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부러졌던 다리는 깁스를 하고 상처는 꾸준히 치료받았다.
며칠이 지나자 희망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다. 여전히 몸은 약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졌다. 민주는 희망을 돌보며 잊고 지냈던 수의사로서의 본분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그의 마음속 닫혔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은별 또한 희망을 매우 좋아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희망에게 달려가 쓰다듬어주고 말을 걸었다. 희망은 처음에는 은별에게 조심스러웠지만 곧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순수한 마음에 마음을 열었다. 두 존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희망은 특별한 개였다. 단순히 다친 동물을 넘어 민준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존재였다. 민준은 희망의 눈빛에서 깊은 지혜와 고통을 보았다. 희망 역시 인간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간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것은 민준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민준은 희망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들을 자세히 관찰했다. 특히 왼쪽 귀 뒤에 있는 독특한 모양의 흉터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그것은 마치 불에 그을린 듯한 자국이었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흉터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희망의 과거가 단순히 학대당한 것을 넘어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 어느 날 오후, 민주는 희망의 털을 손질해주다가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희망의 목덜미 털 속에 작고 단단한 금속 조각이 박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그것은 길이 한 10mm 정도의 얇은 금속 조각이었는데 한쪽 면에는 알아보기 힘든 희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로고처럼. 민주는 금속 조각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희망의 과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흔적일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호기심과 함께 미세한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그는 희망의 과거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작은 생명을 보살피는 것이 자신의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는 희망을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네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희망아. 그의 품속에서 희망은 안심한 듯 몸을 비볐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는 여전했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공허함 대신 희망이라는 이름에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알 수 없는 미래로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희망이 민준의 집에 온 지 한 달이 흘렀다. 깁스를 풀고 절뚝거리긴 했지만 희망은 눈에 띄게 기력을 회복했다. 은별의 재롱과 민준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이었다. 희망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소리에 몸을 움츠리거나 사람의 손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특히 민준과 은별에게는 깊은 애정을 표현하며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랐다. 민준은 희망을 돌보며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듯했다. 병원에 매여 있던 지난날의 자신과는 다른 진정한 치유의 시간을 보내는 느낌이었다. 민준은 희망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희망의 몸에 새겨진 상처, 특히 왼쪽 귀 뒤에 기묘한 흉터와 목덜미에서 발견된 작은 금속 조각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의문으로 남아있었다. 그는 혹시 희망이 단순히 학대당한 유기견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 금속 조각의 희미한 문양은 마치 어떤 조직의 상징 같았고, 희망이 겪은 일이 단순한 동물 학대를 넘어선 더 큰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아빠, 희망이 간식 더 줘도 돼요. 은별의 해맑은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 지금은 안 돼. 저녁 먹고 나서 줄게. 너무 많이 주면 희망이 배탈나. 은별은 아쉬운 듯 입술을 삐죽거렸지만 이내 희망을 끌어안고 뒹굴며 놀았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희망이 온 후로 은별은 훨씬 밝아졌다. 민준 역시 희망 덕분에 무채색이었던 삶에 다시금 색깔이 입혀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희망을 단순히 구조한 개가 아닌 자신과 은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이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민주는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굉음에 눈을 번쩍 떴다. 그것은 마치 금속이 격렬하게 긁히는 듯한 소리였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으나 이내 잠잠해졌다. 그는 한밤중에 웬 소란인가 싶어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이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다시 잠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몸 옆에서 자고 있던 희망이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희망가, 왜 그래? 민주는 희망의 몸을 쓰다듬었다. 희망은 그의 손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려는 듯 온몸의 털을 곤두쓰고 낮은 경고음을 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격렬해졌다. 민주는 희망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했다. 희망은 평소에는 조용하고 온순한 개였다.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희망가, 진정해. 민주는 조용히 달랬지만 희망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오히려 희망은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의 잠이 완전히 달아났다. 희망의 짖는 소리는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박한 경고이자 필사적인 외침처럼 들렸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였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희망이 으르렁거리는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다. 희망은 여전히 문을 향해 날카롭게 지저대고 있었다. 민주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집안은 평온했고 아무런 이상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희망의 짖음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민주는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엄습했다. 갑자기 희망이 발작하듯 짖으며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그리고는 입으로 그의 바지 끝을 물고 잡아당겼다. 마치 어디론가 그를 이끌려는 듯했다. 민주는 희망의 눈빛에서 강한 절박함을 보았다. 그는 망설이다가 희망의 뜻대로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희망은 그를 부엌으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가스레인지 아래에 코를 박고 미친 듯이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금 격렬하게 짖었다. 민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희망이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희망의 짖음이 계속되자 민주는 코를 킁킁거렸다. 아주 희미하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달콤하면서도 역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는 순간적으로 섬뜩함을 느꼈다. 가스 냄새였다.
하지만 너무나 희미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였다. 민주는 재빨리 가스레인지 아래 수납장을 열었다. 가스관 연결 부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희미한 가스새는 소리가 들렸다. 가스 누출. 그것도 소량씩 계속해서 새고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의 뇌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몇 년 전 아내의 사고,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였다. 그의 몸이 굳어버렸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재빨리 가스 밸브를 잠갔다. 그리고 모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그는 희망을 내려다보았다. 희망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지만 가스 밸브가 잠기자 짖음을 멈추고 그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그때였다. 밖에서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지축을 흔드는 진동이 느껴졌다. 불과 몇 초 전 그가 가스 밸브를 잠근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집 전체가 흔들렸고 창문이 금방이라도 깨질 듯이 요동쳤다. 민주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인근 아파트, 단지 쪽에서 붉은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폭발이었다. 만약 희망이 자신을 깨우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면, 그의 집 또한 저 불길에 휩싸였을 것이다. 아내를 잃은 트라우마가 생생하게 되살아나면서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 희망이 그를 살린 것이다. 은별이 놀라서 방에서 뛰쳐나왔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불났어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은별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은별아, 아빠랑 희망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는 희망을 끌어안았다. 희망은 고개를 들어 민준의 얼굴을 핥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는 희망에게 생명의 은인이었다. 단순히 유기견을 구한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자신과 딸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밤사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가스 폭발 사고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인근 동에서 발생한 사고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한 동이 거의 전소될 정도로 큰 사고였다. 민주는 뉴스를 보며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희망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민주는 희망의 특별한 능력을 다시금 깨달았다. 희망은 분명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그의 눈의 희망은 더 이상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그의 생명을 구해준 수호신이자 알 수 없는 과거를 품고 있는 미스터리한 존재였다. 그는 희망의 귀 뒤에 있는 흉터와 목덜미에서 발견된 금속 조각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리고 가스 누출의 미묘한 냄새를 감지하고 폭발 직전에 자신을 깨운 희망의 행동을 곱씹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희망이 겪었던 과거와 연관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 민주는 희망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누가 이토록 영리하고 특별한 개를 학대했을까? 그리고 그 학대에는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일까? 그는 희망의 목덜미에서 발견된 금속 조각을 다시 꺼내 들었다. 햇빛 아래서 보니 희미했던 문양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은 삼각형 안에 눈동자 모양이 있는 기묘한 문양이었다. 그는 이 문양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정확히 어디서인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민주는 인터넷 검색창에 동물 학대 조직
이상한 개, 동물 실험 등 온갖 키워드를 입력해 보았다. 그러나 특별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답답했다. 희망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희망의 과거가 그저 불행한 기억으로만 남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희망이 자신과 은별의 목숨을 구했으니 이제는 자신이 희망의 과거를 밝혀줄 차례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민주는 희망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희망은 여전히 왼쪽 다리를 약간 절었지만 활기차게 꼬리를 흔들며 민준의 옆을 걸었다. 그들은 동네 공원을 지나고 있었다. 갑자기 희망이 멈춰 서더니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 으르렁거림은 평소와 달랐다. 두려움보다는 분노에 가까운 뼛속 깊이 사무치는 듯한 으르렁거림이었다. 남자는 중년의 나이로 평범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특별한 점은 없었다. 하지만 희망의 반응은 예사롭지 않았다. 희망은 남자를 향해 달려들 듯 지저댔고 목줄을 당겨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남자는 희망의 짖음에 놀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희망과 민준을 번갈아 보더니 마치 무언가를 알아챈 듯 그의 얼굴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남자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으며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눈빛과 같았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이 남자가 희망의 과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민준과 희망을 노려보다가 이내 빠르게 몸을 돌려 공원을 벗어났다. 희망은 남자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짖음을 멈추지 않았다. 남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희망은 지친 듯 주저앉았다. 민주는 희망의 몸을 쓰다듬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남자가 사라진 방향을 응시했다. 그는 그 남자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섬뜩한 미소는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이 사건은 민준에게 희망의 과거를 파헤쳐야 할 명확한 동기를 부여했다. 그는 알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희망과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공원에서 마주친 남자와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은 민준의 마음에 폭풍을 불러일으켰다. 희망의 격렬한 반응, 남자의 섬뜩한 시선, 그리고 그의 입가에 희미하게 번졌던 기이한 미소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민주는 그 남자가 희망의 과거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남자가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희망의 귀 뒤, 흉터와 목덜미에서 발견된 금속 조각을 다시 살펴보았다. 삼각형 안에 눈동자 모양이 새겨진 그 문양. 그는 지난밤 뉴스에서 본 가스 폭발 사고를 다시 떠올렸다. 희망이 아니었다면 자신과 은별은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희망은 단순히 학대받은 개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고 동시에 자신들을 구해낸 기적의 존재였다. 민주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희망의 과거를 파헤치는 것은 이제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선 그의 의무가 되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운영했던 동물병원의 서재로 향했다. 한때 수많은 동물 관련 서적과 논문으로 가득했던 곳은 이제 먼지가 쌓인 채 을씨년스러웠다. 그는 옛날 수약 관련 서적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동물 학대, 유기견 구조,
특수훈련견 등 온갖 키워드를 떠올리며 자료를 찾아 헤맸다. 며칠 밤낮으로 자료를 뒤지던 민주는 결국 실마리를 찾아냈다. 한 오래된 수의학 저널의 부록에서 그는 희망의 귀 뒤에 있는 흉터와 유사한 사진을 발견했다. 그것은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을 자행하는 불법 단체에 대한 경고성 기사였다. 기사에는 특이한 방식으로 표식을 남기는 단체의 악랄한 행태가 상세히 묘사되어 있었다. 그 표식이 바로 희망의 귀 뒤 흉터와 흡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기사에 언급된 단체의 이름이었다. 섀도우 엔터프라이즈. 표면적으로는 제약회사의 연구소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동물을 대상으로 잔혹한 실험을 자행하고 특수훈련을 시켜 범죄에 이용하는 어둠의 조직이라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섀도우 엔터프라이즈가 특정 종류의 금속 조각을 칩처럼 동물 몸속에 심어 개체를 식별하고 심지어는 원격으로 개의 행동을 조종하려 시도했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었다. 민주는 희망의 목덜미에서 발견했던 금속 조각을 다시 꺼내 들었다. 삼각형 안에 눈동자 모양. 기사에 묘사된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의 로고와 일치했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희망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섀도우 엔터프라이즈라는 극악무도한 조직의 실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스 누출 사건.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희망이 그 조직과 관련된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그들의 실험 결과로 발현된 특별한 감각으로 위험을 감지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 조직이 희망을 되찾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가스 누출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공원에서 만난 그 남자는 분명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와 연관된 인물일 터였다. 민주는 희망을 쓰다듬었다. 이 작은 생명이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희망은 과거의 잔혹한 기억을 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과 은별에게 기적 같은 희망을 선사했다. 이제는 그가 희망을 위해 싸워야 할 때였다. 그는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마치 조직의 모든 흔적이 철저히 지워진 듯했다. 그때 민주는 문득 오래전 자신과 함께 동물보호운동에 참여했던 한 기자의 이름이 떠올랐다. 이지혜 기자. 그녀는 정의감이 투철하고 끈기 있는 인물이었다. 동물 관련 비리에 대한 취재 경험도 풍부했다. 그녀라면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이지혜 기자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지만 지혜는 민준의 전화를 반갑게 받았다. 민준은 지혜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자신의 의심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가스 폭발 사건, 희망의 특별한 능력, 그리고 귀 뒤의 흉터와 금속 조각까지. 지혜는 민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섀도우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에 미미하게 반응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물었다.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요, 그 이름. 저도 예전에 취재하다가 얼핏 들은 적은 있어요. 동물 실험 논란이 있는 제약회사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악랄한 조직일 줄은 몰랐네요. 가스 폭발 사건까지 연관되어 있다면 이건 단순한 동물 학대 문제가 아니에요. 민준 씨, 거대한 범죄 조직일 수도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넘어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 금속 조각 사진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 귀 뒤 흉터 사진도요. 민주는 즉시 희망의 사진과 금속 조각 사진을 지혜에게 보냈다. 지혜는 사진을 확인하고는 잠시 침묵했다. 이 흉터, 이 문양, 제가 예전에 취재했던 다른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몇 년 전, 한 은퇴한 과학자가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는데, 당시 그의 연구 자료 중 일부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 과학자가 바로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제보가 있었고요. 지혜의 말은 민준에게 충격적이었다. 가스 폭발, 동물 학대, 그리고 의문의 죽음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희망의 가치가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섰음을 깨달았다. 희망은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의 비밀을 풀 열쇠일지도 모른다. 지혜씨, 저 좀 도와줄 수 있나요? 희망을 위해서라도 이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고 싶어요. 민주는 간절하게 말했다. 지혜는 망설이지 않았다. 당연하죠. 민준씨, 이 일은 제 직업적 사명과도 같아요. 저도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의 실체를 파헤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부족해서 진전을 보지 못했죠. 희망이 가진 증거라면 이건 엄청난 단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민준과 지혜는 희망의 숨겨진 과거를 파헤치고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위험한 동행을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희망의 귀 뒤 흉터와 금속 조각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지혜는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해 비공식적으로 협력해 줄 수 있는 법의학 수의사를 수소문했다. 며칠 후, 민주는 지혜와 함께 은밀하게 한 법의학 수의사를 만났다. 수의사는 희망의 흉터와 금속 조각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그의 결론은 충격적이었다. 이 흉터는 단순한 학대가 아닙니다. 특정 주파수를 감지하고 송수신하는 장치를 이식하기 위해 만들어진 흔적이에요. 그리고 이 금속 조각은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마이크로칩의 일부로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별용 칩이 아니에요. 특정한 정보가 내장되어 있고 원격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같아요. 수의사는 이어서 말했다. 이 기술은 매우 고도화된 것이라 일반적인 동물 실험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군사용 또는 특수 목적을 가진 훈련견에게나 사용될 법한 기술이에요. 이 개는 분명 어떤 특수 훈련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학대와 실험을 동시에 당했을 겁니다. 민주는 희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작은 생명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차올랐다. 희망에게 이런 짓을 한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지혜 역시 분노를 금치 못했다. 섀도우 엔터프라이즈, 그들이 바로 이런 짓을 벌이는 조직이었군요. 지혜는 이를 악물었다. 그들은 이제 희망의 과거가 단순한 학대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인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했다. 희망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감각, 즉 미세한 가스 누출을 감지하고 위험을 알리는 능력은 바로 이러한 비윤리적인 실험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았다. 섀도우 엔터프라이즈는 희망과 같은 실험견들을 통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려 했던 것이다. 민주는 희망의 과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희망이 보여주는 또 다른 특이한 행동을 발견했다. 희망은 특정 소리나 냄새, 혹은 특정 종류의 금속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특히 금속성 마찰음이나 휘파람 소리에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두려움에 떨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섀도우 엔터프라이즈가 희망을 훈련시키거나 통제할 때 사용했던 일종의 조건 반사일 가능성이 높았다. 민주는 이 모든 단서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다. 지혜는 민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와 관련된 추가 제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래전 사망한 과학자의 연구 자료가 사라진 사건과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의 연관성을 파고들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냈다. 사망한 과학자의 조수였던 한 연구원이 사건 이후 갑자기 잠적했다는 것이다. 그 연구원은 박진우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박진우. 공원에서 만났던 그 남자 이름과 똑같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혜는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남자가 그 박진우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박진우는 그 과학자의 연구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테고 사라진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쩌면 그가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의 핵심 인물일 수도 있어요. 민주는 희망을 내려다보았다. 희망은 마치 그들의 대화를 이해하는 듯 박진우의 이름이 언급되자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그리고는 민준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민준은 희망이 과거 박진우에게 직접적인 학대와 실험을 당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공원에서 희망이 박진우를 알아보고 격렬하게 반응했던 이유도 명확해졌다. 그날 밤 민준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박진우라는 이름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박진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섬뜩하고 차가운 눈빛. 그 눈빛 속에서 그는 희망에게 가해졌을 잔혹한 행위들을 상상했다. 분노가 그의 심장을 가득 채웠다. 민주는 희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섀도우 엔터프라이즈라는 어둠의 조직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다시는 그 누구도 희망처럼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과거의 무력감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강렬한 투지와 결단력이 솟아올랐다. 그는 희망을 위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진우라는 이름이 밝혀진 후 민준의 내면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분노, 복수심, 그리고 희망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이 뒤섞였다. 공원에서 스쳐 지나간 그 남자가 희망을 그토록 잔인하게 학대한 자이자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의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은 민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자신이 아니었다. 아내를 잃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늘진 삶은 희망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이제는 그가 희망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 차례였다. 이지혜 기자와의 공조는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동물 전문 기자로서 쌓아온 오랜 경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추가적인 단서들을 찾아냈다. 그녀의 정보망은 민준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넓고 깊었다. 지혜는 섀도우 엔터프라이즈가 단순히 동물 실험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불법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마약을 개발하거나 심지어는 특정 대상을 무력화시키는 생화학 무기까지 개발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동물 매매, 장기 밀매 등 온갖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밝혀냈다.
가스 폭발 사건 또한 그들의 증거인멸 시도와 관련이 있다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했다. 민준 씨, 섀도우 엔터프라이즈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조직이에요. 그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권력층과도 연줄이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걱정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희망을 위해서라도 멈출 수 없어요.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 희망이었으니까요. 희망이 그들의 잔혹한 실험 대상이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는 제가 희망의 목소리가 되어줄 차례입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박진우였다. 그가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박진우는 사라진 과학자의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 자료 안에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의 실체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민준과 지혜는 박진우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박진우가 공원에 나타났던 이유를 알아내려 했다.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할머니가 박진우와 흡사한 남자가 공원 근처 버려진 창고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증언을 들려주었다. 밤늦게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들어서 수상쩍게 생각했지. 덩치 큰 개들이랑 같이 다니는 것도 몇 번 봤어. 으스스해서 근처에도 안 갔지만 민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덩치 큰 개들. 그것은 섀도우 엔터프라이즈가 특수 훈련시킨 개들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은 곧바로 그 버려진 창고로 향했다. 창고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 먼지가 자욱했고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내부에는 낡은 상자와 쓰레기들만이 널브러져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민준 씨. 지혜가 실망한 듯 말했다. 하지만 희망은 달랐다. 희망은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바닥을 훑었다. 이내 한쪽 구석에 쌓인 상자 더미 앞에서 멈춰서더니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기 시작했다. 민주는 희망이 가리키는 곳으로 다가가 상자를 치웠다. 그 아래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몇 권의 낡은 노트와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노트에는 복잡한 수식과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한쪽 서류에는 프로젝트 오메가라는 제목과 함께 희미한 도면이 그려져 있었다. 민주는 노트와 서류를 찬찬히 살폈다. 그것들은 사망한 과학자의 연구 자료임이 분명했다. 그들은 엄청난 단서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곧이어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민준과 지혜는 즉시 몸을 숨겼다. 창고 문이 열리고 박진우가 몇 명의 덩치 큰 남자들과 함께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 같은 둥이가 들려 있었다. 젠장. 누가 여기 들어온 것 같군. 분명히 여기에 자료를 숨겨뒀는데 박진우가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매서웠고 주변을 훑는 시선은 날카로웠다. 민주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몸을 웅크렸다. 희망은 민준의 품속에서 몸을 떨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듯했다. 희망은 박진우의 기척을 알아채고 경고했지만 민주는 희망을 조용히 진정시켰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박진우 일행은 창고 내부를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상자가 치워진 곳을 발견하고는 분노한 듯 발로 바닥을 걷어찼다. 누가 감히 우리의 물건을 건드린 거야. 당장 찾아내. 박진우가 고함을 질렀다. 민준과 지혜는 죽으림을 다해 숨어 있었다. 그들이 발각된다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 분명했다. 박진우 일행은 한참 동안 창고를 뒤지다가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분통을 터뜨리며 돌아갔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민준과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박진우가 예상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큰일 날 뻔했어요. 민준 씨.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희망을 쓰다듬었다. 희망 덕분이야. 희망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료를 찾지 못했을 거야. 그들은 서둘러 노트를 챙겨 창고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창고를 나서던 박진우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입가에 다시금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는 것을. 그는 이미 민준과 희망의 존재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준과 지혜는 더욱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박진우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그의 뒤를 밟았다. 박진우는 예상대로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의 핵심 인물이었고 주로 불법 동물 실험과 관련된 연구를 총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뒤를 봐주는 부패한 관료들과 은밀히 접촉하기도 했다. 민준과 지혜는 그들의 만남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하며 차곡차곡 증거를 모아갔다. 희망은 이 과정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희망은 박진우의 냄새를 정확히 기억했고 멀리서도 그의 기척을 감지해냈다. 또한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의 실험견들이 갇혀있는 은밀한 장소들을 민준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희망은 마치 자신의 동족들을 구하려는 듯 민준을 위험한 곳으로 이끌었다. 민준은 희망의 안내를 따라 몇몇 은밀한 창고를 급습하여 굶주리고 병든 실험견들을 구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진우 역시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민준과 지혜의 움직임을 서서히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의 부하들을 동원하여 민준과 지혜의 뒤를 밟았다. 몇 번의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 민준과 지혜는 박진우의 부하들에게 쫓기며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했다. 한 번은 민준이 박진우의 부하들에게 붙잡힐 뻔했지만 희망이 용감하게 달려들어 그들의 다리를 물고 늘어진 덕분에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다. 희망의 몸에는 새로운 상처가 생겼지만 민준은 희망의 희생적인 모습에 감동했다. 희망가, 고맙다. 내가 널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안전하게 지켜낼 거야. 민준은 희망을 끌어안고 다짐했다. 점점 더 수세에 몰리는 박진우는 민준과 지혜를 제거하기 위해 더욱 잔인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준의 과거, 즉 아내의 사고사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민준의 아파트가스 누출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며 민준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준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어느 날 민준은 은별을 유치원에서 데려오던 길에 수상한 차가 자신들을 미행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박진우가 자신뿐만 아니라 은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은별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은 은별을 안심시킨 후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지혜 씨, 박진우가 은별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위험해질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역력했다. 알겠어요. 민준 씨.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를 쓸 때가 된 것 같네요. 내일 아침, 제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할게요. 하지만 그 전에 박진우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만남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직접 현장을 급습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마지막 승부였다.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는 희망을 내려다 보았다. 희망은 마치 민준의 결심을 아는 듯 그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민준은 희망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와 용기를 보았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자신에게 다시 싸울 힘이 생겼음을 느꼈다. 이 싸움은 희망을 위한 것이었고 동시에 과거의 자신을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그는 반드시 이겨야 했다. 민주는 지혜의 말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은별에게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의미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해졌다. 희망의 과거를 파헤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아내를 잃었던 그날의 무력감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민주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지혜는 박진우가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의 고위 간부와 은밀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곳에서 박진우는 사라진 과학자의 연구 자료를 넘기고 그 대가로 막대한 자금을 받을 계획이었다. 이 만남은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박진우의 핵심 역할을 증명할 결정적인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극도로 위험한 작전이 될 것이 분명했다. 만남 장소는 폐쇄된 제철소예요. 인적이 드물고 보안이 삼엄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그들 대부분이 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상관없어요.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은 이미 싸움을 시작한 전사처럼 날카로워져 있었다. 희망의 과거를 밝히고 그들에게 희망이 당한 고통을 되갚아 줄 거예요. 그리고 은별이를 지킬 겁니다. 지혜는 민준의 결연한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민준이 단순히 슬픔에 잠겨 살던 과거의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희망을 통해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았고 이제는 정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좋아요. 그럼 저도 모든 걸 걸게요. 제가 외부에서 경찰과 언론을 대기시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그들의 주의를 끌어 시간을 벌어줘야 해요. 그래야 외부 지원이 제때 도착할 수 있어요. 그들의 계획은 위험천만했다. 민준과 지혜, 그리고 희망만이 폐쇄된 제철소 안으로 잠입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박진우, 일당의 발을 묶어둘 예정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는 작전이었다. 작전 D-Day. 밤은 깊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폐쇄된 제철소는 으스스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낡은 철골 구조물들이 어둠 속의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녹슨 기계들은 금방이라도 괴성을 지를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민주는 지혜와 함께 제철소 외곽에 잠복했다. 희망은 민준의 품속에 안겨 있었다. 희망은 제철소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냄새와 소리에 불안한 듯 미세하게 떨었다. 희망가, 무서워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민준은 희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희망은 민준의 따뜻한 손길에 안심한 듯 그의 팔에 몸을 기댔다. 민준은 주변을 살폈다. 제철소 외곽은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간간히 경비 인력으로 보이는 그림자들이 지나다녔다. 침투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지혜는 무정이를 통해 외부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민준 씨, 이제 곧 박진우 일행이 도착할 거예요. 잠입할 시간이에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희망과 함께 제철소 담장의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 조심스럽게 넘어갔다. 내부로 진입하자 거대한 기계 소리와 함께 철 냄새, 그리고 어딘가 불쾌한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준은 희망의 몸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떨림을 감지했다. 희망은 이곳의 냄새와 분위기에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는 듯했다. 희망가,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줘. 민준은 희망을 안심시켰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제철소 내부로 깊숙이 들어갔다. 그들의 목표는 박진우와 섀도우, 엔터프라이즈 고위 간부가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 사무실 건물이었다. 그들은 낡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밟고 올라갔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민주는 혹시라도 소리가 들릴까봐 숨죽이며 움직였다. 그들이 사무실 건물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희망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잡아당기며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마치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듯이. 민준은 의아했지만 희망의 특별한 감각을 믿기로 했다. 그는 희망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희망이 이끈 곳은 사무실 건물 옆에 붙어있는 또 다른 낡은 창고였다. 창고 문은 육중한 쇠사슬로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하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곳에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의 실험견들이 갇혀있는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희망을 내려다보았다. 희망의 눈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자신의 동족들을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듯했다. 민주는 박진우를 잡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곳에 갇힌 동물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지혜에게 무전으로 상황을 알렸다. 지혜 씨, 여기 다른 창고가 있어요. 안에 동물들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동물들이요. 박진우가 그곳에서 어떤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민준 씨, 박진우가 곧 나타날 거예요. 민준은 잠시 갈등했다. 박진우를 잡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들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때 희망이 다시 한번 간절하게 낑낑거렸다.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희망의 손을 들어 창고 문고리를 잡았다. 쇠사슬을 끊을 도구가 없었다. 그때 희망이 갑자기 온몸을 바닥에 비비더니 민준에게서 떨어져 나와 창고 벽면에 아주 작은 틈새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리고는 이내 낑낑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물고 나왔다. 그것은 낡고 녹슨 열쇠 꾸러미였다. 민주는 놀랐다. 희망이 어떻게 이곳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는 희망이 물어온 열쇠를 집어들고 쇠사슬에 맞는 열쇠를 찾아냈다. 녹슨 열쇠가 삐걱거리며 자물쇠를 열자 육중한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서는 끔찍한 악취와 함께 수많은 개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손전등을 비췄다. 좁고 어두운 우리 안에 수십 마리의 개들이 갇혀 있었다. 대부분은 비쩍 말라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다. 어떤 개들은 이상한 기계에 연결된 채 축 늘어져 있었다.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의 잔혹한 실험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희망은 우리 안으로 달려들어가 자신의 동족들을 보며 낑낑거렸다. 민주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의 만행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는 서둘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녹화했다. 이 모든 것이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의 잔혹한 실체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들이 동물들을 풀어주기 위해 우리 문을 열던 순간이었다. 꼼짝마 등 뒤에서 차갑고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우였다. 그는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창구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어쩐지 내 놈이 이런 곳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희망이 너를 이곳으로 이끌었겠지. 그래, 역시 실패작이 아니었어. 내 놈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군. 박진우는 희망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민주는 희망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이 불쌍한 생명들을 데리고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민주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박진우는 비웃듯이 말했다. 이 불쌍한 생명들이라고 이들은 모두 위대한 과학의 발전을 위한 도구일 뿐이야. 특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 그 중에서도 희망은 실패작이었지. 쓸모없는 감각만 발달해서 시끄럽게 굴기만 하고. 하지만 덕분에 내 놈들을 낚을 수 있었으니 나름 쓸모가 있었군. 그는 민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발견하고는 눈을 번뜩였다. 흥미롭군. 증거를 찍고 있었나 그래. 어디 한번 다 찍어봐라. 어차피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희망과 함께 영원히 사라질 테니까. 박진우는 경호원들에게 민준과 지혜를 붙잡으라고 지시했다. 경호원들이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희망은 민준을 지키기 위해 박진우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었다. 희망의 날카로운 이빨이 경호원의 다리를 물었다. 경호원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낫빙굴었다. 그 순간 지혜가 숨겨왔던 최루 스프레이를 꺼내 박진우의 얼굴에 뿌렸다. 박진우는 눈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렀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민주는 지혜와 함께 창고문을 향해 도망쳤다. 희망은 민준의 뒤를 따랐다. 감히 나를 속여, 감히 내 연구를 방해해. 내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박진우의 분노의 찬고함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박진우의 부하들이 뒤를 바싹 추격해왔다. 폐쇄된 제철소 안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 숨을 곳은 많았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지혜는 외부의 경찰에게 무전을 보냈다. 비발리 와주세요. 우리가 잡히기 직전이에요. 박진우가 무장한 경호원들을 데리고 있어요.
무전이 끊겼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민주는 희망을 품에 안고 달렸다. 희망은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민준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민준은 희망의 몸에서 느껴지는 작은 떨림을 감지했다. 희망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진우에 대한 깊은 분노와 복수심이었다. 그들은 제철소의 가장 깊숙한 곳, 거대한 용광로가 있는 곳까지 도망쳤다. 용광로는 꺼져 있었지만 그 거대한 철골 구조물은 마치 괴물의 입처럼 그들을 집어삼킬 듯했다. 박진우와 그의 부하들이 사방에서 그들을 포위했다. 민준과 지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제 끝났군. 김민준, 내 놈의 어리석은 정의감이 내 발목을 잡을 줄이야. 내 딸도 곧 네 아내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희망, 이 실패작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겠지. 박진우는 비열하게 웃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희망을 자신의 뒤로 바싹 숨겼다. 희망은 민준의 품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때 희망의 귀 뒤 흉터가 미세하게 빛나는 것을 민준은 감지했다. 그리고 희망의 몸에서 미약한 진동이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희망이 어떤 신호를 감지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민준은 희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알 수 없는 희망의 능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에게는 기적만이 필요했다. 용광로 앞, 박진우와 그의 부하들에게 포위된 민준과 지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박진우의 비열한 웃음소리는 메아리처럼 폐쇄된 제철소 안에 울려 퍼졌다. 민준은 희망을 품에 안은 채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손에 땀이 흥건했다. 은별의 얼굴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끝날 수는 없었다. 이봐, 김민준. 내 어리석은 영웅심 때문에 귀찮아지는군. 이게 한 마리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박진우는 여유롭게 웃으며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민준은 희망의 몸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진동에 집중했다. 희망의 귀도 흉터가 더욱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이 어떤 강력한 신호를 감지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그 순간 민준의 뇌리의 번개처럼 섬광이 스쳤다. 희망의 특수 감각, 가스 누출을 감지했던 그 능력. 혹시 이 제철소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위험이 있는 것일까? 박진우, 내 놈은 절대 도망칠 수 없을 거야. 네가 저지른 모든 죄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지혜가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마지막 남은 최루 스프레이를 꽉 쥐고 있었다. 박진우는 지혜의 말을 비웃었다. 세상에 드러난다고 웃기는 소리. 이곳에서 너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그러면 아무도 우리의 비밀을 알 수 없겠지. 그는 총구를 민준에게 겨눴다. 그때였다. 희망이 갑자기 민준의 품에서 튀어나와 박진우를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다. 희망의 짖음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단순한 경고음을 넘어 온몸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듯한 절규였다. 희망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박진우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런 빌어먹을 개자식. 박진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총을 희망에게 겨눴다. 그 순간
민준의 눈에 희망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희망은 박진우가 있는 방향을 향해 짖는 것이 아니었다. 박진우의 뒤편, 즉 용광로가 있는 벽면을 향해 짖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짖음 속에는 특유의 고주파음이 섞여 있었다. 민준은 직감했다. 희망이 감지한 것은 박진우가 아니었다. 다른 무언가였다. 민준은 재빨리 희망을 다시 품에 안고 박진우에게 소리쳤다. 박진우,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이 건물은 곧 무너질 거야. 가스 폭발이 일어날 거라고. 박진우는 민준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무슨 헛소리야. 협박도 가지가지 하는군. 더 이상 쓸데없는 말 짓거리지 마라. 그러나 민준은 희망의 반응을 확신했다. 희망은 끊임없이 용광로 쪽 벽면을 향해 지저댔고 그 짖음은 점점 더 필사적으로 변해갔다. 민준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제철소 건물은 곳곳에 균열이 가 있었고 천장에서는 녹슨 철골들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이곳에 숨겨진 또 다른 가스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섀도우 엔터프라이즈가 이곳에서 실험을 했다면 분명 불법적인 방식으로 가스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희망기가 경고하는 거야. 여기 가스가 새고 있어 폭발할 거라고. 민준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박진우는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다. 하지만 이내 냉소를 지었다. 내 놈이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어서 놈들을 처리해. 경호원들이 민준과 지혜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희망을 뒤로 숨긴 채 몸싸움을 시작했다. 지혜 역시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며 저항했다. 혼란 속에서 민준은 희망의 귀 뒤 흉터에서 발산되는 빛이 점점 더 강렬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희망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지지직 하는 굉음과 함께 용광로 쪽 벽면에서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희미한 유황 냄새가 흘러나왔다. 가스였다. 섀도우 엔터프라이즈가 실험용으로 설치했던 불법 가스관이 노후화되어 누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희망은 그 미세한 누출을 감지했던 것이었다. 폭발이야 모두 도망쳐 한 경호원이 비명을 질렀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비열한 미소가 사라지고 공포가 번졌다. 그는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순간 희망이 민준의 품에서 튀어나와 박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희망의 눈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희망은 박진우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박진우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희망을 발로 차내려 했다. 이 빌어먹을 개자식. 박진우가 다시 총을 희망에게 겨눴다. 희망가 안 돼. 민준이 소리쳤지만 희망은 이미 박진우의 다리에 단단히 매달려 있었다. 박진우는 총을 쏘려 했지만 희망이 그의 다리를 물고 흔드는 바람에 조준이 흐트러졌다. 그때 천장에서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제철소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박진우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희망은 끈질기게 그의 다리를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박진우는 필사적으로 희망을 떼어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박진우는 희망을 떨쳐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철골 잔해 아래에 깔리고 말았다. 그의 비명소리는 굉음에 묻혔다. 희망은 박진우가 깔리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 민준을 향해
짧게 컹 하고 짖었다. 그것은 승리의 포효이자 작별의 인사 같았다. 그리고 희망의 몸에서 빛나던 귀 뒤, 흉터가 갑자기 섬광처럼 번쩍이더니 이내 빛을 잃고 말았다. 희망은 민준의 품으로 쓰러졌다. 민준은 희망을 끌어안았다. 희망의 몸에서는 더 이상 미약한 진동도 따뜻한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희망가, 희망가. 안 돼. 민주는 희망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혜가 경찰에 연락했고 그들이 제때 도착한 것이었다. 경찰 특공대가 제철소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무너져가는 건물 속에서 민준과 지혜, 그리고 쓰러진 희망을 발견했다. 박진우의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모두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민준은 희망을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과 흙먼지가 뒤섞여 있었다. 지혜는 민준의 곁에 무릎을 꿇고 희망의 몸을 쓰다듬었다. 희망이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희망이가 모든 것을 끝냈어요. 지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구조대원들이 민준에게 다가와 희망을 확인했다. 죄송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구조대원의 말에 민준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지는 듯했다. 희망이 그를 구했지만 정작 그는 희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러나 희망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의 실체는 폐쇄된 제철소 안에서 발견된 수많은 증거들과 함께 만천에 드러났다. 박진우의 시신 아래에서 발견된 사라진 과학자의 연구자료,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 현장, 그리고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까지, 이 모든 증거들은 섀도우 엔터프라이즈가 단순한 제약회사가 아니라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거대한 범죄 조직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경찰은 즉시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혜 기자는 민준이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특종 기사를 보도했고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의 만행은 전 세계 언론에 폭로되었다.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수많은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의 처벌을 요구했다. 며칠 후 박진우와 연루된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의 고위 간부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민준은 희망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희망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그는 희망의 시신을 정성껏 수습하여 자신의 집 정원에 묻어주었다. 작고 소박한 무덤 위에는 사랑하는 나의 희망에게 라는 문구가 새겨진 팻말이 놓여 있었다. 은별은 매일 아침 희망의 무덤을 찾아가 말을 걸고 꽃을 놓아주었다. 희망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지만 그들은 희망이 남긴 사랑과 용기를 기억하며 살아가려 노력했다. 민주는 희망을 잃었지만 희망 덕분에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다. 희망이 그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와 싸울 용기를 주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이지혜 기자라는 든든한 동료를 얻었다. 그들은 함께 섀도우 엔터프라이즈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고 수많은 동물들의 목숨을 구했다. 희망을 떠나보낸 지 1년이 흘렀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정원에 마련된 희망에
작은 무덤에는 늘 싱싱한 꽃이 놓여 있었다. 은별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희망의 무덤으로 달려가 조잘거리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다. 희망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지만 그들은 희망이 남긴 사랑과 용기를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려 노력했다. 민주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있지 않았다. 희망이 그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와 싸울 용기를 주었음을 알았다. 섀도우 엔터프라이즈의 악행은 전 세계적인 공분을 샀다. 박진우를 비롯한 주범들은 물론 그들과 결탁했던 부패한 관료들까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섀도우 엔터프라이즈는 해체되었고 그들의 잔혹한 실험에 사용되었던 동물들은 각국의 동물보호단체로 인계되어 치료와 재활 과정을 거쳤다. 민주는 이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희망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했다. 민주는 희망의 죽음 이후 수의사로서의 삶으로 다시 돌아섰다. 과거에는 그저 생계를 위한 직업이었지만 이제는 사명감이 되었다. 그는 희망처럼 상처받고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의 병원 이름은 희망동물병원이었다. 그는 병원 한켠에 희망의 사진을 걸어두고 매일 아침 희망의 사진 앞에서 새로운 다짐을 했다. 다시는 어떤 동물도 희망처럼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고. 그의 병원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희망을 통해 얻은 특별한 경험과 깊은 공감 능력 덕분이었다. 그는 동물들의 미세한 몸짓과 눈빛 속에서 그들의 고통과 상처를 읽어낼 수 있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애정으로 가득했다. 그의 진심은 동물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이지혜 기자와의 인연도 계속 이어졌다. 그들은 섀도우 엔터프라이즈 사건을 계기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지혜는 민준이 동물보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그의 병원을 홍보하는 기사를 써주기도 했다. 그녀는 민준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응원했다. 때로는 둘이 함께 희망의 무덤을 찾아가기도 했다. 민준 씨, 희망이는 분명 행복했을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구했으니까요. 지혜는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민준은 희망의 무덤에 놓인 꽃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희망이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은별이도요. 은별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희망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동물들을 사랑했고 미래의 수의사가 되겠다고 했다. 그녀는 희망으로부터 배운 사랑과 용기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돕거나 길 잃은 새끼 고양이를 돌보는 등 희망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던 중이었다. 한 젊은 여성이 비를 흠뻑 맞은 채 작은 상자를 들고 병원으로 들어섰다. 상자 안에는 털이 젖고 잔뜩 겁에 질린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강아지의 몸에는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고 민주는 한눈에 강아지가 학대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아지를 보는 순간 민준의 뇌리에 희망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을 때의 희망처럼 이 강아지 역시 두려움과 고통에 몸을 떨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아려왔다. 그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몸을 움츠렸지만
민준의 따뜻한 손길에 인의 경계를 풀고 그의 품에 얼굴을 비볐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여성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강아지의 상처를 살피며 나지막이 말했다.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은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고쳐줄게요.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줄게요. 그는 강아지의 몸에서 희망에게서 보았던 것과 유사한 귀 뒤에 작은 흉터를 발견했다. 그리고 목덜미 부근에서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는 단단한 이물감.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섀도우 엔터프라이즈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기술이 다른 어둠의 세력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었다. 민준은 강아지에게 정성껏 치료를 해주었다. 상처를 소독하고 부러진 다리에는 깁스를 했다. 강아지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민준의 손길에 점차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아지의 눈빛에서 희망과 같은 강인한 생명력을 보았다. 이 강아지, 이름은 뭘로 지어줄까요? 여성이 물었다.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강아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름을 새 희망이라고 지어주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라는 의미에서요. 여성은 민준의 제안에 활짝 웃었다. 좋은 이름이네요. 새 희망.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새 희망은 민준의 병원에서 지내며 점차 건강을 회복했다. 민준은 새 희망을 돌보며 희망을 떠올렸다. 희망이 자신에게 주었던 교훈과 사랑을 새 희망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주려 노력했다. 새 희망은 놀랍게도 희망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 영리했고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했으며 특히 미세한 소리나 냄새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민준은 새 희망의 능력에 주목했다. 새 희망은 완전히 회복된 후 그 여성이 입양하기로 했다. 여성이 병원을 나서기 전 민준은 그녀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새 희망의 귀 뒤 흉터와 목덜미의 이물감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혹시라도 새 희망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특이한 반응을 보이면 꼭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민준은 진심으로 말했다. 여성은 민준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했다. 수의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새 희망을 제 아이처럼 돌볼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꼭 연락드릴게요. 새 희망을 떠나보낸 후 민준은 다시 한번 희망의 무덤을 찾았다. 그는 무덤 앞에 앉아 희망에게 속삭였다. 희망가, 네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너의 용기와 사랑은 수많은 생명들에게 전해질 거야. 너는 영원히 나의 희망으로 남아있을 거야. 하늘에서는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비친 햇살은 따뜻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둠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희망이 남긴 사랑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했다. 그는 희망의 정신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맬 것이다. 희망은 비록 그의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용기와 사랑은 민준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희망의 이름은 이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상징이 되었다.